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과 재혼한 남편이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죽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서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차량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성. 현장을 바라만 보다가 휴대용 전등으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합니다. 20일 전 재혼한 아내와 함께 여수 금오도를 찾은 이 남성은 당시 차량이 난간에 부딪히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먼저 내렸습니다. 차량은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와 차량은 바다로 돌진했고 여성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가 보험금 17억 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차량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작은 움직임에 의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아내가 움직여서 차량이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 3년형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의 아들 B씨는 사건 당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원에 급히 가야겠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게 됐죠. 갔는데 이미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아저씨는 구조하다가 바닷물을 많이 먹어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 B씨는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습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A씨가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B씨는 또 사건 일주일 전 현장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이 현장을 답사하는 듯이 보인다며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보험금 17억 5천만 원의 수익자를 남편 A씨로 바꾼 사실을 접했을 때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보험금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해요. 보험금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자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 한 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피해자의 아들 B씨는 엄마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3,8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당 지침을 적용해 민주당 의원끼리 의장을 미리 선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 수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의장 선거가 될 것이라며 소수 정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 수는 모두 58명.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53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민생당이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문제는 7월부터 바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의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의 배제,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펴주세요가 아니고 실은 의원들끼리 만나서 의회 운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기도 한데 이거 자체를 봉쇄시켜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의장 선거 전에 단독 후보를 먼저 선출해달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가 민주당이란 것. 결국 민주당 경선이 의장 선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기초의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명 전원이 민주당인 장흥군 의회 역시 당 자체 투표로 의장을 결정했습니다. 장흥군 의회는 7명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투표 자체가 의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장흥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이니까 당직자로서 따라야지요. 저희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 경선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공정을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집안 싸움이 일어난 꼴이 됐습니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전체 21명 중 민주당이 15명입니다. 경선 안 하고 한 것처럼 의원들 총의를 모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다니까요.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절대 다수당으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출로 당내 분열은 물론 소수당 무실론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예술인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한국연예협회라고 부르는데요. 전국 135개 지역에서 가수와 연주자, 연기 분야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연예협회 지회장을 임명하는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한국연예협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전국연예협회 지회장 임명식. 각 지역의 신임 지회장이 임명장을 받는 행사가 예정됐지만 행사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양과 여수지역 회원들이 신임 지회장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고 이 문제로 전임 광양 지회장과 신임 지회장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연예협회 운영 정관을 살펴보면 지회장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임 지회장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연예협회 이사장 직권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임 지회장 나광진 씨는 낙하산 임명 문제를 제기하자 신임 지회장이 자신에게 돌연 폭행을 가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럼 미안한 감도 없고 그런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개새끼 하면서 목살 딱 잡고 그냥 부대로 쳐본 상황에 이게 기습적으로 맞은 거죠. 나 씨는 안화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신임 지회장 황수은 씨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정관을 더 살펴보면 전국 지회장 임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 직권으로 지회장을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황 씨는 오히려 전임 지회장이 다른 인물을 신임 지회장으로 임명하자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나은희 씨가 먼저 저 목살 잡고 양복 입고 리타일맨 상태에서 목을 잡으면은 순간적으로 숨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같이 몸싸움이 됐던 거예요. 연예협회 지회장 자리가 뭐길래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걸까? 취재 결과 전국의 지자체가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면 이 연예협회 지회별로 회당 3, 4천만 원가량의 행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사비로 연예협회 회원들이 이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해당 행사에서만큼은 연예인 섭외 권한이 지회장에게 있어 이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신임 지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비대위는 이사장이 지회장 임명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폐단이 발생했다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지회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 그 회원들은 그 지회장 하나만을 믿고 그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쓸 곳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개정을 해서 이 지회장 선출 문제에서 우리 회원들이 각 지역의 회원들이 그 지회장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하지만 연예협회 이사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20여 년 전 지회장 선출 투표를 해봤더니
투표 결과에 불복해 각종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고 업무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지역 예술인을 살리자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 인면권을 독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납니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임명제를 바꿨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꿉니다. 연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국 문화예술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남도에서는 이맘때면 제철을 맞은 봄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내 어선들의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온 때문에 꽃게가 자취를 감추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항구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밤샘 조업을 마친 꽃게잡이 배가 하나둘씩 항구에 들어옵니다. 배에 실려있는 꽃게는 고작 서너 상자뿐. 물량이 워낙 적어 선별 작업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경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진도 서망항은 꽃게 위판량이 전국 최대 규모지만 어획 부진 때문에 경매가 단 몇 분 만에 끝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초봄부터 지금까지 잡아들인 꽃게의 양은 모두 174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줄었고 위판액도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은 수온 때문에 다른 어종들 역시 어획량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낮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어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200톤 정도 어획량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170톤 정도, 한 80억 정도 입판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70억 정도로 한 10억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이 일찌감치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업이 부진할 거란 예상에 인건비라도 건지겠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그물이 낮게 깔린 다짜망 선단과 조업구역이 맞물린 게 어획량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통발배는 통발이 바닥에 앉아야 고개 드는데 위에서 자망배들 위에서 이제 이렇게 끌고 하니까 그래서 통발배들이 이제 좀 손실이 많고. 진도 봄꽃게는 현재 1kg에 평균 6만 원, 최대 8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 어획 부진의 여파 속에 금꽃게로 불릴 정도로 잡히는 양이 적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광양의 매실 농가들이 하나둘씩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데요. 하지만 낮은 가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돼 매실 따기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작황이 좋아 풍년입니다. 하지만 농가는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냉해 피해에도 생산량이 여전히 많아 매실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해도 오고 또 올해 더군다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실이 그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매실 상처도 많은데도 예전만큼 매실 수확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가격은 뭐 예전 비슷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인한 매실 농가의 어려움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도매시장 경매 낙찰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원대.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약 27%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화점, 직거래 장터 등은 물론 해마다 무상급식에 공급하던 매실청도 순차적 등교 등으로 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도 지원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매실청은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공급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에서 9월 중 여름방학을 제외한 4개월 동안 주 2회 학교급식의 광양 매실청을 공급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기간을 5월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또 주 3회로 공급하는 등 각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작년 대비 매실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동일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홈쇼핑 등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닥친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격 하락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관광 천국임이 입증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그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해 9월 개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처럼 전남은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이른바 관광천국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갯벌도 좀 넓은 것 같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걷는 느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 명성을 입증하듯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천만여 명. 전년도인 2018년보다 1,000여 명이 늘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목포와 광양, 해남, 담양 등 8개 시군은 2018년보다 관광객이 40% 이상 늘었고 특히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113%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과 블루투어 관광 활성화 등에 매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고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취소 중단되면서 관광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미리 뭐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합의하에 어렵게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국내 여름 대표 축제인 장흥 물축제, 광양 매화축제 등도 줄줄이 취소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84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 관광 천국이라는 명성만큼 관광업이 지역 경제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에 미치는 타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리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은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첫 출항을 앞둔 유람선 업체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패키지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 활성화가 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와 크루즈와 케이블카를 이용함으로써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수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한산했던 과거와 달리 황금 연휴에만 20만 명이 몰릴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시설별로 직원별로 좀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나가서 방역 현장 지도 점검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남의 관광업계와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 이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전남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선 지자체에선 비대면 형태의 여행 상품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와 접촉하지 않고도 태블릿 PC로 소통하면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현재 광주와 목포, 나주, 담양 4곳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형태보다도 지금은 가족, 또 이렇게 나홀로 관광 형태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개별 관광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과 진도에선
해상 케이블카와 루지 테마파크처럼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열악한 숙박시설을 늘리는 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이런 장점 때문에 서남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지역의 관광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며 다시 기지개를 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상가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배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 목포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소비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동부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었지만 최근 지원된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장사 같은 거 지금 현재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공산품 이런 쪽으로는 좀 장사가 덜 되는 편이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들고 지금 농수산물 이런 게 다 지금 가격이 하락돼서 지금 힘든 상태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들이 다 지금 위축된 상태인데 코로나 자금이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장사가 좀 이렇게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400여 곳과 전통시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경기 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은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지난 4월 73.6에서 96.7로 23.2포인트 올랐고 전통시장도 85.2에서 101.1로 1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지수인 BSI는 100 이상이면 호전,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합니다. 또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전남 서남부 지역 2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5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 제조업의 업황 실적은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의 업황 실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 4월보다 5포인트 올랐고 6월 업황 전망도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의 업황 실적 BSI는 2개월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해 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대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말 저점은 지났지 않나 하는 기대가 조금은 저희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관광시설도 운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남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군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TF단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흥군 친일장제 청산 TF단은 기획홍보실장을 총괄 단장으로 민간 단원 2명과 행정 단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단은 6월 한 달 동안 1단계로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홍보와 자료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하고 자료 양에 따라 자체 추진하거나 용역 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는 친일 잔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9월부터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청산 방법을 결정하고 존폐 여부와 안내판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부권 간 갈등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갈등을 멈추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전남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30년 수건인 의대 유치, 그동안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문제가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인데요.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목포의 전체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는데요. 물론 순천에서도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순천 후보들께도 그런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남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를 3대 핵심 과제로 포함을 해서 대학의 기회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발은 목포에서 시작되었죠. 2008년도에 목포대에서 의과대학 설립 정책 포럼을 추진을 했었고 또 그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의대 유치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이후 10만인 서명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그런 정치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윤수아 전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영역을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2019년도 12월 말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비시,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 분석에서 1.76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경제성도 뒷받침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전남 지역은 고령화가 참 많이 진전된 지역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제일 먼저 진입한 지역이긴 한데요. 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이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현황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대 유치 필요성과 공공보건 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남도 내 의사는 3,131명입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25.3명이고요. 전국 평균 29.7%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정 고시하는 응급 의료 취약 지역도 전국 99개 시고 내에서 17%를 차지하는 17개소가 이렇게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시설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감염병 대응에도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드러났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인 감염병 전문의가 우리 전남 도내에 2명밖에 없습니다. 목포의 한국병원과 순천 선가롤로병원에 각각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국가지정 감염병 입원 치료병원인 목포 국립병원에는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그런 음압병상이 10개 병상이 있지만 그마저도 감염병 전문의가 없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남대병원이라든가 조선대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음압병상을 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 코로나19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은 OECD 평균 73%인데 우리나라는 10.4%로 OECD 꼴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의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20%에서 30%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의대 유치가 이제 전남 지역에 이제 없는 관계로 해서 이제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없는 게 이제 전남이 유일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행이 됐던 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행이 됐던
지금 공약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의대 정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할당이 돼야지만 이제 지역 의대를 의과대학을 이제 그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특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정원수 확대를 지금 반대하고 있죠. 뭐 최근에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자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또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의과대학 정원이 일단 늘어나야지만 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풀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이 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지금 나주에 이제 들어서기로 한 이제 한전에서 하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서 지금 불과 뭐 3년 안에 벌써 2년 만에 공과대학이 설립하기로 이제 뭐 확정이 됐고 이제 곧 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설립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과 같이 어떠한 그때 나주에서 이제 보여준 것은 나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 1,000억 원 어떤 구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빠른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목포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이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인 어떻게 뭐 부지라든지 시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어떤 전남 도민들이 결집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갈 수 있는 어떤 민의를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대학병원급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큰 지금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또한 지자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전남의 의과대학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수도권의 의료 인력이나 양성기관과 의료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원정 진료가 잦아짐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우리 도민들께 상당히 크게 작용을 되고 있죠. 전국 광역지자체 정 의과대학은 물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 질환자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료 인력이 충원이 지금 필요한 실정이고요. 전국에서 도서가 3,358개가 있는데 그중 전남이 2,165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 도서가 482개가 있는데요. 전남이 그중 57.3%인 276개 도시에 17만 3천여 명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목포 인근의 신안 같은 경우는 주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기관이 없는 것도 166개로 60%에 달해서 의료행위가 민간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남은 전국 최고의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전남 인구의 186만 정도 인구수 중에 22.6%인 42만 2,500명 정도가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고령일수록 그런 감염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만성 질환자가 많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인구 분포가 노인 인구를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낮은 기대 수명과 높은 사망률 그런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낮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보건 의료 자원은 아주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해서 분만 의료기관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에 특히나 서남권에 이제 의과대학이 꼭 유치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설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단지 의과대학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뭐 대학 자체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대학 병원급의 어떤 병원이 하나 종합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인프라의 확대와 또 그 주변에 또 의료 그런 인프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또 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지 의과대학이 있냐 없냐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의과대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대형 병원급의 어떤 의료 인프라 부재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도서 상간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그 인력들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단이 이제 있는데, 산단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화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뭐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한 어떤 그 도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역보건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순천과 목포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번 총선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이슈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이 전남 동남권 이제 그 의대 유치를 또 공약으로 걸었었고, 또 이 목포권, 서부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 전남 지역 안에서 이 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전남권에 지금 의대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이제 뭐 가장 오랫동안 추진을 해오셨고, 최근에 이제 순천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됐고, 물론 이제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순천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서 그때 의대 유치를 그 공약으로 걸었지만은 뭐 이후에 좀 뭐 추진된 바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 기간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으로 해서 이 동남권의 의대 유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포권에서는 이 부분이 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정도의 가장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동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산단과 직접적인 연관성, 그다음 포스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특화된 전문병원 형식의 종합병원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동서부권이 모두 함께 의대 유치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정책 포럼을 시작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의대 유치가 본격화되었었죠. 그 이후에 2013년 8월 목포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 영역을 1차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과 그것을 토대로 정치권과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시민단체나 목포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또 그 청원에 대한 7천여 명의 이렇게 서명도 이렇게 받아서 지역민들이 동참을 같이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순천대학교에서도 지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열망 속, 그리고 또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그런 공약 속에서 또 서명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 유치 추진단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그 2007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건의를 했었고, 그 후에 2009년도에 전남도청에 방문을 했을 때도 목포대 의과대학 건립 유치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의과대학 유치를 우리 이 목포대학교 정책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그런 영역을 봐보면은 그 비용과 편익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개원한 그 양산대학, 부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1.05가 나왔었고, 지금 현재 건립을 계획 중인 군산 전북대 병원도 1.10에 비해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비용과 편익 부분에 대해서 1.76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런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정원을 이렇게 확충하고 의과대학 신설을 인가해 줄 것을 우리 역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도 도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SNS 활동이라든가 유치 활동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3대 추진 전략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3대 혁신 과제에서 첫 번째로 의과대학을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최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송성락 그 행정부지사를 TF 단장을 해갖고 지난 6월 2일 날 첫 번째 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포나 순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의과대학을 유치를 바라는 것은,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 서남권에서 한 이슈가 됐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열망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순천과 목포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보다는 우리 도민들 전체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좀 더 모색을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까지 봤을 때 필요성과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제시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대 유치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뭐 과거에 전남에 이제 그 의과대 유치를 위해서 또 도민들이 서명 운동도 많이 하고 100만 서명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뭐 그 비용을 아직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지만은 적게는 3천억 원, 그 이상 뭐 8천억 원까지 들어간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결국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란 부분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과거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산 지원 부분 같은 것들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목포가 되든 순천이 되든 일단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좀 뭐 전남 도와 그 지자체 간에 상당히 협력이 돼야 될 것 같고, 각각 뭐 목포에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순천에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가 된다면 순천이나 목포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그 병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과거에 서남대 의대처럼 뭐 49명 정도가 아닌 조금 더 확대된 정원 수를 가져와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급의 어떤 대학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남도에서 힘을 합쳐서 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의과대학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했던 전남 의대 유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이제 갈등을 넘어 유치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